오늘 시간에 김수영의 중개사 TV 법무사 일일 공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법무사 민사집행법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자, 민사집행법은 경매에 있어서 기본법이죠. 경매, 공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민사집행법에 있는 문제를 반드시 접촉하시면서 실무의 실력을 증가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민사집행법 7번. 자, 부동산에 관한 경매 신청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설명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이 있죠. 경매 신청은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신청이 있는데 일단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 이 환지 예정지는 도시개발법 공법상의 용어죠. 자, 환지 처분. 자,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합 방식이 있는데 이 중에서 다시 토지를 정리하고 개간하고 나서 소유자에게 재분배해 주는 방식, 소유자와 같이 토지 소유자와 같이 개발을 같이 하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 그럽니다. 그때 환지 예정지, 환지 계획에 의해서 환지가 결정되기 전에 먼저 환지 예정지로 환지 구역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환지 예정지라 그럽니다. 자, 이 환지 예정지가 경매 토지에 지정이 됐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경매 대상인 원래의 토지와 함께 환지 예정지도 반드시 기재해 줍니다. 기재한다로 가야 됩니다. 자, 대법원 판례. 자, 경매 목적물이 환지 예정지인 경우 경매 기일 공고에 있어서 부동산의 표시 방법은 종전의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표시하는 외에 환지 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래서 종전 토지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표시하는 것 외에 별도로 환지 예정지 지정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또 위 부동산의 평가함에 있어서도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인 사정, 위치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이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참작, 감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참작, 감안해서 자, 감정평가 가격에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금액이 높겠죠. 최저 경매 예상 가격이 높아지는 지역이 환지 예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평가에 있어서도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된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하나의 경매 신청서에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는, 자, 집행권원이라는 것은 판결문을 말하죠. 자, 확정력 있는 국가의 공신력 있는 어떤 판결문, 결정문을 집행권원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채무명이라고 그러죠. 자, 이 집행권원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때는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판결문이 수개에 기한 경매를 신청할 때는 각각의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그 소가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됩니다. 집행권원의 수에 따른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 3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집행법원은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정하여야 합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것은 등기는 여전히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자 공유자끼리는 이미 특정 부분을 합의해서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그럽니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는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 부분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있다라고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집행법원은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공유 지분으로만 감정평가하면 안 돼요.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별도의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최저 매각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자, 대법원 판례. 한 동의 건물 중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고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일부분씩을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등기 많은 편의상 각 구분 소유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 지분 등기를 하여 놓은 경우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자,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 명의 신탁 관계에 있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해당하고 매각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성질상 승계 취득이어서 그 특정 부분만 사용한다 이거죠. 이거에 대한 매수자도 성질상 승계 취득이어서 한 개의 건물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위 공유 지분을 취득한 매수인은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을 그대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는 집행법원으로서는 감정인에게 위 건물의 지분에 대한 평가가 아닌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한 후 입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핵심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자도 승계 취득으로 여전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물건이 특정 부분이 경매에 나왔을 때는 그 특정 부분,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별도로 하게 해야 됩니다. 집행법원은 감정인에게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 입찰 가격을 정하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공유 지분 등기로 인한 지분 비율에 의한 지분으로만 평가액에 하서는 안 되고 특정 구분 소유 목적물에 대한 특정 부분에 대한 평가액을 반드시 참작해야 된다는 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경매 특징. 그래서 문제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의 특정 부분이 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반드시 그 특정 구분소유 목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저 매각가격을 정해야 됩니다. 자, 4번. 자, 피담보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경매 신청을 한 근저당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청구 금액의 확장 신청을 하여도 확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 요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피담보 채권은 항상 자, 빌려주는 돈, 받아야 할 돈이죠. 근저당권자가 받아야 할 돈의 일부만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경매 신청을 한 근저당권자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청구 금액을 다시 확장을 하여도 확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로 가야 된다. 아주 중요하죠.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자, 피담보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 금액으로 했습니다. 경매 신청을.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다시 청구 금액의 확장 신청을 해도 확장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 요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로 갑니다. 자, 대법원 판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판결로 인한 강제 경매 신청이 아니다 이거죠. 임의 경매 신청 등기로 인한 자 경매 신청한 자는 별도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않겠죠.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배당 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 채권자가 피담보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나머지 피담보 채권에 관하여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따라서 신청 채권자가 배당 요구의 종기 이전에 청구 금액을 피담보 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액 중 경매 신청 당시에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임의 경매에서 별도로 채무 명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배당 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당에 참가할 수 없고 청구 금액을 배당 요구 종기 이전에 했던 청구 금액을 피담보 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액 중 경매 신청 당시에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해서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임의 경매 채권자는
피담보 채권 일부만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나중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청구 금액을 확장 신청을 하여도 확장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로 갑니다. 어떤 채권자? 임의경매 채권자. 별도의 채무 명의를 가지지 않고 등기부상 채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자를 임의경매 신청자라 부르죠. 이것은 청구금액 확장 신청, 확장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갑니다. 5번. 이번에는 강제경매 신청입니다. 임의경매가 아니라 강제경매 신청은 채무명의 집행권원의 판결문을 갖고 있죠. 집행법원의 판결문을 갖고 경매를 신청하는 강제경매 신청자, 강제경매 신청 시 채권 일부를 청구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는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으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으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청구 금액 확장 신청을 한 경우 배당 요구 효력은 인정됩니다. 받을 금액은 인정된다 이거죠.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청구 금액 확장 신청을 한 경우 배당 요구 효력은 인정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됐죠? 자, 대법원 판례. 강제 경매에 있어서 채권의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 그 경매 절차 개시를 한 후에는 청구 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의 경매든 강제 경매든 청구 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으나 그 후에 청구 금액을 확장하여 잔액의 청구를 하였다 하여도 배당 요구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는 인정된다 이겁니다. 배당 요구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말을 배당 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는 것이므로 강제경매 개시 결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경매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등기를 격려하였고 그 후에 청구금액 확장 신청이 있고 먼저 한 강제경매 사건이 강제경매 절차에 의하지 않고 종료하였다면 청구금액 확장 신청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제3취득자는 그 소유권 취득을 확장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로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제3취득자는 소유권 취득을 확장 신청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청구 금액을 확장했을 때는 배당 요구의 효력밖에는 없습니다. 배당 요구의 효력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강제경매 신청 시에는 채권 채무 명의 이제는 채권 권원이다 그러죠. 자, 채권 권원 또는 채무 명의 판결문이다 그러죠. 자, 강제경매 신청 시 채권 일부를 청구하기 위하여 경매를 개시한 강제경매 신청권자는 채무 명의 채권 권원이 있습니다. 이 권원에 의해서 청구 금액을 그 권원에 의해서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권원에 의해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배당 요구 효력은 인정된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임의경매는 확장 효력도 없고 배당 요구 효력도 없습니다. 자, 근데 강제경매는 배당 요구 효력은 인정된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강제경매 신청 시 채권 일부를 청구하여 경매가 개시된 때에는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배당 요구 종기까지 청구 금액 확장 신청을 한 경우 배당 요구 효력은 인정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임의경매는 확장 신청도 인정되지 않고 확장 효력도 그다음에 배당 요구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 경매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신청 및 기재 사항에 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부동산의 일일 공부에 유심히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